자, 선민의식, 허폼쩌는 훈이 음방. 제가 시간이 좀 요즘 많다 보니까 또 오늘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봤어요. 와,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오글거리고. 아, 저렇게 이렇게 과대망상에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나르시스트, 그냥 나만 좋아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이뻐요, 나만 멋져요. 아, 이게 그냥 엮여서 못 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그 제가 들었던 훈이 음방에 뭐 응급실 대란에다가 뭐 난리를 치면서 자기는 이제 DJ 노릇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 4초짜리 이렇게 짤방도 보셨겠지만 이, 이 빙글빙글 도는 의자에서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아니 저게 뭐 하는 짓인지. 근데 제가 전문가 레벨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훈이 음방의 주제였습니다. 아주 여러분 웃겨요. 네. 아, 우리 보수 화이팅님께서 아주 바꿨습니다. 지도자의 그릇에 따라 인재가 모인다던 네 사기에 네 전범을 거창하게 들지 않더라도 정말 한시, 이시 주변 인물들 수준에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과 인재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김문수 장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 네. 김문수 장관은 찐이죠. 네. 자, 오늘 이제 한동훈 음악에서 제가 들었던 건 뭐냐면 이 기타를 뭐 자기가 친다고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미 핸드릭스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지미 핸드릭스 이러면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또 뒤집어 엎어진 게 뭐냐면 서울 예전 다니는 정도의 분들도 사실은 지미 핸드릭스 이상으로 정확하게 박자 맞춰 정확히 칠 수는 있을 텐데요. 자, 이걸 가지고 또 서울 예대 다니던 분들이 다 거품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서울 예전 다니는 정도? 여러분 서울 예대는 요즘은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가기가 힘든 데죠. 그리고 저희 때 물론 서울 예전이었지만은 이 괴짜들 정말 이 예술에 목숨을 걸고 싶어하고 그걸로 평생을 바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서울 예전에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서울 예전을 제 인생에서 아주 임팩트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7, 8학번이니까 여러분들 진짜 나이 많네 이런 생각하실 텐데 뭐 저는 나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좋은 나이죠. 65이라는 건. 근데 제가 이제 7, 8학번이니까 대학교 다닐 때 뭐 78년, 네, 79년 뭐 이럴 때 제가 학부사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팩스도 없어가지고요. 원고를 받으러 이 서울 예전 쪽으로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교수님들이 또 이 훌륭한 분들이 그때 아주 실력이 짱짱한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길다방인가 뭐 길손다방인가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까지 제가 물론 미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울대, 뭐 고대, 연대, 뭐 이런데 뭐 친구들 뭐 한양대, 성균관대 그때는 지금처럼 뭐 고등학교 때 뭐 고딩엄빠 이런 건 상상도 못할 때라서 이 미팅이라는 거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과대표 할 일은 뭐냐? 다 이제 이 그때 인문계열일 때 하면은 맨날 이제 칠판에다가 몇 월 며칠을 이제 미팅한다. 여기 올 사람 와라 이러면서 그 다방 이름 이제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호기심 만땅으로 이제 가곤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개천에서 난 용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면은 뭐 그쪽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했겠지만은 정말 왜 이렇게 꾀지지하고 키 작고 얼굴 시커멓고 그다음에 막 그냥 옷에서 냄새도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또 고대는 뭐 그냥 막걸리 고대의 그 이제 거친 이미지. 연대는 뭐 연대대로 그냥 뭐 교회 오빠 같은 이미지. 그래서 정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의 인물이 쫙 핀 거예요.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근데 78년도 뭐 8년도에 주로 제가 미팅 많이 했는데 그땐 참 가난했었어요. 아직까지도 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올려놨습니다만
가난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방에서 가난한 친구들이 서울대, 연고대에 많이 왔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방 친구들이 서울대, 연고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제주 뭐 고등학교 출신들 무슨 뭐 이 순천 고등학교 뭐 무슨 순천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 여고들 모임 뭐 부산 뭐 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여고 모임들도 이 학교에서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서울 예전에 남산에 원고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길다방인지 길손다방에 제가 딱 들어갔는데 와 갑자기 그냥 눈이 그냥 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학생들 남학생들이 있는데 다들 미남인 거예요. 키도 훤칠하고 뭐 피부도 하얗고 옷도 잘 입고 그 다음에 그냥 왜 그 예전에는 다들 뭐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아주 그 독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 하이엔드로 아주 높은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뭐 나라 걱정하느라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 확실히 서울 예전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초월해 있는지 다들 이제 빙긋 웃으면서 저보고 이렇게 씩 웃기도 하고 저는 막 그 다방에 들어간 순간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미남들이 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 있구나. 그래서 그게 제가 서울 예전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저한테 원고를 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랬더니 여기가 물이 좋죠?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영화배우, 이 여배우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지 대학교 1학년 정도에 제 마음을 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예전, 지금은 서울 예대잖아요. 근데 서울 예전 다니는 정도 분들도 지미 핸드릭스 이상으로 정확하게 박자 맞춰서 칠 수는 있을 건데요. 기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미 핸드릭스 다 아시죠? 저도 압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잘 몰라요. 지미 핸드릭스에 뭐 연주는 들었지만 이게 막 그냥 신의 경지다. 아무도 지미 핸드릭스처럼 칠 수는 없을 거다. 다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언이 서울 예대 다니는 분들도 거품을게 했지만 진짜 기타를 사랑하고 기타를 전문적으로 알고 즐기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거품을 물게 했습니다. 아니 지미 핸드릭스를 뭐 정확하게 치면 지미 핸드릭스인 줄 알아?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분 음악들이 보면 이분이 이제 지미 핸드릭스예요. 지미 핸드릭스의 음악을 들어보면 녹음도 대충 하고 솔로도 대충 틀리고 막 그렇거든요. 와 여기에서는 제가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 지미 핸드릭스는요. 이 저도 이제 기타를 아주 좋아하고 잘 치는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또 주변에 왜 뭐 고등학교 때 기타에 심취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미 핸드릭스는 신인데 모두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미 핸드릭스는 연습벌레였다. 예를 들면은 공연이 끝나고 고모 인터미션 그 와중에도 연습을 하고요. 공연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차 안에서도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미 핸드릭스가 결국은 이제 뭐 엄마도 마약 중독자이고 엄마가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그러죠. 아버지도 뭐 사실은 이제 술과 마약에 쩔어했던 굉장히 불행한 그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이 집 저 집에서 다니고 막 이래 그 돌봄을 받고 막 이랬는데 지미 핸드릭스도 굉장히 이렇게 마약과 술로 결국은 이제 이 토사물로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제 27에 이제 저수상으로 갔죠. 그러니까 천재는 요절한다는 거에 이제 대표적 케이스인데 지미 핸드릭스는 이렇게 마약 각성제를 먹고 그냥 뭐 밤새워서 연주를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일상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미 핸드릭스가 녹음을 대충 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열받은 대목입니다. 지미 핸드릭스가 딱 앨범을 4장을 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장은 라이브고 3장은 이제 녹음이죠. 근데 그는
어느 누구도 그걸 넘어설 수 없는 불세출의 음반입니다, 여러분. 신화예요. 그런데 녹음도 대충 하고 솔로도 대충 틀리고 막 그렇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미 핸드릭스에게 대충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가 뭘 한다고 지미 핸드릭스를 뭐 이분 저분 해가면서 이게 바로 한동훈의 그 태도죠. 이 추경호 대표한테도 탁 어깨에 손 올리고 자기보다 10살도 더 위인 원희룡 장관한테도 탁 어깨에 손 내리고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잘난 거다. 와,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은 우습게 보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 성향에다가 이거는 성장을 멈춘 중2병 환자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성장을 멈췄다. 이거는 한동훈을 잘 아는 분들이 제가 몇 분한테 똑같이 들었어요. 성장이 멈춘 사람 같다. 그리고 나르시스트로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유명했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 범절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검찰 같은 데는 제가 이제 검찰 쪽에 제가 잘 아는 검사분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 끈끈하죠. 이 검사들 사이는. 그러니까 어느 검사가 결혼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집에 초대해서 집들이 하고 이런 경우가 다른 조직보다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집들이를 하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하다못해 뭐 롤케이크라도 하나 사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은 늘 빈손이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갈 때. 그리고 또 먹기는 뭐 정말 뭐 손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없는 돈에 좋은 거 이렇게 고기 사놓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 고기 이렇게 보면은 남들이 먹는 것도 이제 생각하고 막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은요, 여러분, 그냥 남들 생각하지 않고 왜 맛있는 거 있으면은 마지막 한 점까지 자기가 먹어버리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동훈이 사람들한테 딸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한가위 때 웃으시라고 이게 이제 밑게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에 많이 올라와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역사가 내려준 한동훈 신화 이런 글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한빠들 한딸들의 수준입니다. 신화란 경이로운 인간에 대한 인류의 서사. 당대의 인류를 초월하는 초인을 보고선 옛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저분은 같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긴 우리들과는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다. 초인의 이해 불가능한 경이로움 고민하는 그들은 결국 이런 생각에 다다랐다. 그래. 느낌표. 저분은 아래서 난 거야. 느낌표.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맞아. 저분은 신의 아들인 거야. 한동훈은 초인이다. 신라시대에 태어났으면 박혁거세가 될 운명이고 선사시대에 태어났으면 환인이 될 운명이며 로마 제국에 태어났으면 예수가 될 운명이다. 우리는 기적 앞에 함께한다. 한동훈 신화와 함께하는 특별한 영광을 만끽하자. 와. 이거는 김정은이가 스카우트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이런 거 잘 못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 앞에 함께한다. 한동훈 신화와 함께 특별한 영광을 만끽하자. 이게 여러분 한딸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음방에서 정말 선민의식 거기다가 한동훈에 대한 거의 뭐 예수님 뭐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딸들의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한딸들도 지금 굉장한 이제 이 크랙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드 후니에서 이 돌아버린 이 한딸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 그분의 글을 보고
한동훈이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정체가 들켜버렸구나. 그래서 1인 하루 3개의 글만 당 게시판에 올리기로 결정이 났죠. 여기에 이제 뭐 김재원 의원도 최고위원도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그 흔히의 한 딸이라고 여겨졌던 한 분의 글. 근데 이제 돌아섰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은 생각했는데 그거를 보고 한동훈이 기겁을 해갖고 1인 한 사람 앞에 3개 하자.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